1월 21일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당잠사 브리핑에서 다룰 내용, 일단 뚜껑이 열린 트럼프 취임식에 집중이 됐습니다. 미장은 쉬었지만 나올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죠. 맞습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로 미장이 하루 쉬어갔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드디어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얻어냈습니다. 네. 취임식이 진행이 됐고 또 여기서 취임 연설을 가졌는데 그 내용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곧바로 취임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금 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황금 시대 지금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첫 마디로 내뱉었던 한 말이었습니다. 이 앞서 취임 첫날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던 만큼 오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 다양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이른바 이 마가라는 기조하에 선거 운동 때부터 예고해온 각종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떠한 하이라이트가 있었는지 일단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First, I will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at our southern border. All illegal entry will immediately be halted, and we will begin the process of returning millions and millions of criminal aliens back to the places from which they came. As Commander-in-Chief, I have no higher responsibility than to defend our country from threats and invasions, and that is exactly what I am going to do. 네, 오늘 이 연설에서 나왔던 내용들 정리를 해볼 텐데 그에 앞서서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목하고 있었던 포인트가 무엇인가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총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법 이민 관련 행정명령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할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만큼 많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 첫 번째가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취임 첫날 과연 얼마나 강력한 관세 조치를 부과하게 될 것인가. 세 번째로는 대중 규제에 대한 부분이었죠. 대중 관세 그리고 규제 강도. 트럼프 일기 때 주식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쏟아지는 속보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아주 크게 흔들림이 있었죠. 이번에도 대중 규제 강도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 거란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번째로는 에너지와 관련한 정책. 최근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 역시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전통 에너지 생산 확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격들을 하향 안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채금리 역시도 진정세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상화폐 관련한 부분이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을 경신하는 상황 속에서 이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 정책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도 움직임을 나타낼 거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에 부합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오늘 나왔던 발언의 내용 정리를 해보시죠. 일단 불법 이민과 관련해서는 남쪽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이 국경을 넘어서 불법 이민자들이
관세들이 더는 넘어올 수 없게끔 확실히 차단을 하고 또 이미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내보내는 조치를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무역 시스템 정비 시작을 알렸고요. 또 해외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게끔 하는 대외 세입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민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외국에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겠다.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이 즉각적인 관세 부과는 일단 보류한 것으로 나타나게 됐죠. 뉴욕타임스에서는 이 즉각 관세를 취임 첫날 부과하는 대신에 연방 기관에 무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연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즉각 관세 부과가 없었다라는 사실 자체에 이 환율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가 1.2%의 급락세를 띠면서 108선까지 후퇴하는 움직임.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역시도 1.2% 급락을 하면서 1,438원까지 물러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시추하겠다.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에 많이 수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을 지우기 위한 노력도 곳곳에서 포착이 됐는데요. 그린 뉴딜 정책을 종료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하겠다. 그리고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에너지와 관련한 정책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그나마 좀 끌어내려줄 수 있을 만한 부분으로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정부 효율성 부서를 설립하고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내각에 지시를 하겠다. 화성 탐사에 대한 언급도 살짝 있었습니다. 화성에 미국의 국기를 꽂고 싶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 순간에 머스크 CEO의 모습이 또 등장을 하면서 크게 박수를 치고 또 스마일링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또 마지막으로는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의외였던 포인트는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가상화폐 그리고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에 대한 부분이 오늘 특별히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도 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100일 동안의 기간을 First 100 Days, 줄여서 FHD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FHD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100일 동안에 트럼프가 앞으로 4년 동안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인지 그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는 증권가에서는 총 4가지 업종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AI와 로봇이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당시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로 전체적인 국제 정세가 바뀐 바가 있죠. 그때와 같은 상황을 미국은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앞질러서 AI 기술력의 확실한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라는 포부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에너지입니다.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원전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집중되고 있고요. 우주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주 경제가 급성장할 거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산까지도 위치를 하고 있죠. 비록 지금은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때부터 해서 이 방산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증권가의 코멘트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구체적인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지 잠시 후 희재 앵커와 정리해 보시죠. 지금부터 서울전략 가봅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의 온통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가 이를 대변했는데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긴 했지만 트럼프 트레이드 그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서 경계감이 짙은 움직임 속에 설렘보다는 일단은 경계 심리로 숨고르기 속에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이틀째 조정받았고 코스닥은 다행히 종목별 장세 안에서 2차 전지와 일부 바이오 대장 종목들의 강세 속에 사흘째 지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 매물 출회가 좀 있었고요. 어제 전체적으로 현선물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까지도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될지 트럼프 취임 이후에 외국인 수급 방향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그나마 다행인 건 어제 정규장에서의 환율이 한 6원 정도 뚝 떨어졌고요. 간밤 동안에 트럼프 취임식을 확인한 이후의 금융시장 반응도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NDF 기준으로 야간 거래 내용 확인하고 계시고요.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 머물며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급락 움직임 혹은 또 수출 지표 호조와 맞물리게 되면서 움직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포인트가 확인됩니다. 자, 어제 종목별 장세 안에서의 주인공은 2차 전지였습니다. 산업부 안에서 지금 비상대책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2차 전지 산업을 살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내부적으로의 정책 기대감 반영하면서 어제 일제히 급등했고요. 특히 테슬라와의 연결고리가 깊은 LNF, 코스모 신소재가 급등했다는 측면 안에서 봤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 다시 힘받나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어제 모처럼 만에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22개월 만에 증권가에서 나왔죠. 어제 6%의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쉬었지만 소부장의 힘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특히 이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제주 반도체가 급등을 했고요. CXL도 좋았었고 최근 좋았던 유리기판 안에서도 JNTC 같은 종목들의 급등 시세가 다시 한번 연출됐습니다. 자, 로봇 안에서는 어제 내부적인 이슈 있었던 고영이 의료용 로봇을 자극했고요. 뇌수술용 로봇 미국 FDA 인증받았는데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로봇 안에서도 휴머노이드 쪽으로 좀 쏠렸던 게 이제는 의료용 로봇으로 재평가가 될 수 있을지 그 순환매 연속성 오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역시 트럼프 취임식 그 안에서의 힌트들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체린 앵커가 잘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내용은 이렇게 5가지로 압축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민은 뺐어요. 이민보다는 일단은 우리 시장 관련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관세, 에너지 정책, 기후 정책, 우주, 암호화폐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관세의 경우에는 즉각적 관세 부과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 없었고요. 일단 추후에 발표된다. 결국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신중론으로 조금 더 윤곽이 잡히겠구나라는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 금리 간밤에 살짝 내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 NDF도 이로 인해서 좀 급락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관세 프리존에 있는 게임, 엔터, K특산품 오히려 강한 시세보다는 조금 더 숨고르기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책을 확인한 이후에 힘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체크해드립니다. 어제 엔터주들이 그간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이후로 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이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세 피해주로 역임되어 있는 이 자동차주들은 오히려 일부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현대차 그룹주의 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아이오닉 몇몇 모델이 미국의 보조금에서 좀 제외됐다라는 내용은 악재성 재료이긴 합니다만 기아 쪽으로는 보조금 리스트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호재, 악재가 좀 차별화된 움직임 안에서 종목별로 다른 표정을 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유럽장에서 그리고 그 전날에 있었던 어제 분위기에 일본장에서의 자동차 표정은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이 움직임의 오늘 변동성 확인해 보시죠. 자, 에너지 정책 초점을 맞춰가는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우리 조선주에 힘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우리 쪽으로는 긍정적인 내용이죠. 하지만 어제 조선 그리고 LNG 몇몇 종목들이 고점에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물론 한화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재경신하기도 했지만요. 이 안에서 고점 부담감으로 오히려 세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한 차례 더 힘을 받아갈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자리입니다. 오늘 표정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전략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천연가스와 유가는 각각 선물 기준으로 내렸다는 점 체크해 드리고요. 태양광 2차 전지 피해주이기는 한데 2차 전지 뒤에 체크해 드리겠지만
했지만 일단은 IRA 관련해서 전기차 의무화 폐지할 것 행정명령 사인했고 또 파리 기후협약은 역시나 예고했던 대로 다시 한번 2017년에 이어서 또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기후정책 관련해서 신재생에는 악재성 재료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분위기를 봤을 때 신재생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여기에서의 좀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나올지 체크해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우주가 아닐까요? 우주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성에 미국인 이 성조기를 꽂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이 발언에 머스크의 환호 내용도 앞서 보셨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트레이드 양 인물의 연결고리 안에서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 이 민간 우주 상업화 이 키워드가 오늘 주인공으로 자리하게 된다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보셔야겠죠. 반면 비트코인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짙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번 취임 연설에서도 이 같은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리플 가치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변동성도 예고되는 만큼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우주 쪽 재정리해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우주인 화성에 보낼 거고 그 성조기를 꽂을 거다. 민간 우주 이 상업화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 우주 상업화의 패권 움직임이 더 짙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해서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민간 우주 상업화 이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트럼프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듯 이번 취임 연설 때 이 같은 강력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좋아할 인물은 역시 일론 머스크. 그가 꾸리고 있는 스페이스X 이번 7차는 실패하긴 했지만 현재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까지 해서 일론 머스크 이 세 인물이 꾸려갈 미국의 우주 상업화 그 그림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앞서 체리앵커가 정리해드렸던 이 나사를 중심으로 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2019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정부 주도의 이 우주 산업을 키우고자 했던 분위기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대항하고자 민간 쪽에서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앞서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이번에 발사했죠. 빌 게이츠의 스토크 스페이스 이 재발사체 관련해서 이번에 투자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쪽으로 본격화되는 이 투자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원년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가파른 성장 구도의 안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다운스트림 이 업스트림 이 안에서의 우주 관련 종목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뚜렷한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증권가에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IM증권에서는 이 우주 패권 전쟁 승리를 위해서 민간 우주 경쟁 성장이 본격화할 거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조금씩 발굴하는 움직임 눈여겨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11월에 대선 있고 나서 잠깐 반짝 움직였던 우주 관련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의 산을 그려내면서 12월 1월에 모두 다 상승폭을 다 반납했거든요. 결국은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를 받기에는 다소 약했다라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 하나그룹주의 경우에는 트럼프 연결고리에서 가장 깊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추가적인 움직임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지금 1월 들어서면서 월간 등락으로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하나 쪽으로 쏠려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인텔리안테크, 세트렉 아이도 월간 기준으로는 상승폭을 나타내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가 한 0.3% 지난 주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고 월간으로도 플러스를 나타낸 가운데 시장 대비로 아웃퍼폼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아쉬운 상승률이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확산 시세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지난주에 저희 우주항공 관련해서 집중 분석 시간에 스몰캡 관련해서 HVM도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마이너스 2.5%로 월간 하락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올해 들어서는 중소형 우주항공사 중에서는 유일한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는 기업 이렇게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재평가를 기대해보죠. 루미르까지 해서 세력기주들의 재평가 움직임까지 밸류체인 움직임은 꾸준히 이 시간에 업데이트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까지 마지막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라는 시각 속에 새롭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어제 에코프로 BM에 대한 리포트까지 재조명을 받아가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어제 코스닥을 이끌었죠. 게다가 내부적으로 산업부의 이 태스크포스 팀 구성과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지금 올해 1분기까지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만 2분기부터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면서 조금씩 악재를 해소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시각이 어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취임식에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IRA, 그러니까 전기차 의무화 폐지할 거다라는 내용이 재반복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 결국은 다시 또 악재로 약세로 전환하는가, 아니면 이제는 그 내용들이 모두 다 반영된 구간 안에서 어제 보여줬던 상승의 연속성을 확인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로스 리서치에서는요, 트럼프 전기차 의무화 철회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피해가 클 거다, 리비안이라고 꼽았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보조금으로 수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조금 철폐하게 되면 테슬라는 수혜를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분된 분위기가 미국 안에서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밸류체인의 힌트를 얻어본다면 결국 테슬라의 밸류체인 쪽으로는 긍정적인 움직임 기대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LNF 코스모신 소재, 어제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죠. 이쪽으로 모아가기 전략이 유효할까요? 움직임 체크해 봐야겠고요. 밑에 IM증권까지 2차 전지 바닥 형성의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적이고 또 IRA 행정명령 발표 불확실성 해소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소된 이 시점 안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먼저 브리핑 살펴봤고요. Q&A 앞서서 지금 시장 반응 궁금합니다. 먼저 지수와 시총상 위주 보시죠. 코스피는 2,527선 반등 시도,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730선 회복 시도입니다. 지수 안에서는 시총상위주 안에 IT 투톱이 오늘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강보합권 전환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이오가 어제 괜찮았었는데 약세 전환되어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약세 전환되면서 에코프로 BM이 2%가량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영주 IS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차 전지 쪽부터 여쭤볼까요?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어느 쪽에 오늘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가? 지금 우주 관련주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트럼프 트레이드 아마 연설을 다 보셨을 텐데요. 2차 전지 결국은 다시 또 피해주로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시점 어떻게 점검하세요? 예,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그 파리 기후협약 탈퇴, 그다음에 2차 그 전기차에 대한 의무 이런 것들을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그 전기차와 관련된 것들이 보조금을 뭐 주냐 안 주냐를 떠나서 보조금을 좀 받아야만 지금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기차를 보조금 없이 산다? 그러면 화석연료보다 차가 비쌉니다. 그리고 전기를 넣고 하면 최소한 5년에서 6년 정도 타야 이게 지금 이분 포인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5년에서 6년 정도 전기차를 타야 화석연료 그 자동차, 저처럼 휘발유차 타는 사람과 거의 그 비슷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전기차 시장의 개화가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앞서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논리는 저는 상당히 이상한 논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리비안 같은 경우 보조금을 받아야만 되는 거고 테슬라는 보조금을 달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반사 수익을 본다? 이게 논리적으로 형성이 되는지,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기사 워딩 그대로가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리비안은 보조금 안 받으면 망하고 테슬라는 보조금 안 받아도 팔린다? 테슬라 보조금 없이 여러분 사시려면 제가 얘기한 그런 논리로 간다라는 거죠. 결국 현재로서는 일단 뭐 테슬라가 반사 수익을 본다, 뭐 아니면 누가 반사 수익을 본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포커싱보다는 일단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지금 트럼프 지금 이제 정책들 중에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완화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관세 정책이라든지 대중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화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게 안 되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 안 한다라고 그랬죠. 아직까지 이제 그런 얘기가 없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죠. 야, 좀 전기차는 조금 보조금도 좀 주고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더 세게 때렸죠. 그렇기 때문에 강약 조절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그 전기차와 2차 전지를 놓고 보면 오히려 트럼프 취임과 관련해서 악재가 더 부각이 된 거다. 그러니까 상대적성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어떻게 됐다? 악재가 부각이 됐죠. 관세는 어떻게 됐다? 악재가
완화됐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오늘 변동성 조금 나올 것으로 봐야 되겠고, 오늘 또 현대차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죠. 일단 뭐 몇몇 차종 현대와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보조 못 받는다라는 거 빠졌어요, 명단에서. 기아는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거고, 현대에서 공식적으로는 2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현대기아차한테도 개별 악재가 나온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면 시장 분위기 좋은 쪽에서는 우주 관련주입니다. 개별적으로 강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 세트레가이와 6%, AP위성도 6%의 강세 움직임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쪽일까요? 어떤 전략 필요해요? 일단 테마가 되겠죠. 일단 뭐 머스크의 꿈이 그거잖아요.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는데, 지금 이제 머스크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해저 이말리라든지 머스크가 좋아하는 우주로 가는 히치하이킹이라든지 뭐 이런 우주 쪽이었죠. 요즘 애들은 뭐죠? 공룡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뭐냐면, 아침에 짧게 얘기하면, 일단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주의 꿈이었고 머스크의 꿈이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으로 넓어가느냐? 그거랑 좀 달라요. 오히려 지금 가기 위해서 머스크가 인공위성을 수십 번 쏘는 거, 이번에 또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계속 쏘는 게 오히려 업계에 도움이 되지, 화성 가는 거 가지고는 우리한테 도움은 안 돼요. 어쨌든 그쪽 분위기로 잡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기 테마로 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 봐야 하는 테마의 움직임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트럼프 파리 기후협약 탈퇴, 행정명령 서명까지 속보들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오늘 개장 중에 굉장히 바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죠.